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소형 로드스터 SLK인데요. 다양한 엔진이 탑재되는 소형 로드스터로서 운전 재미 등에서 상당히 유리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거기에 스타일적인 부분에서도 큰 아쉬움이 없고 상급 모델과 유사한 프론트 마스크를 갖게 되면서 보다 공격적인 느낌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 벤츠 SLK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모델은 2011년 3세대로 모델 체인지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SLK 클래스입니다. 시기상으로 그렇게 오래된 모델은 아니죠. 하지만 A클래스부터 S클래스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벤츠 라인업 중 가장 오래된 모델로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전후로 페이스리프트가 예정되어 있고 이때 모델명이 SLC로 바뀔 예정이기도 합니다. 2세대 SLK가 SLR 맥라렌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라면 현행 모델은 이목구비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디자인은 이렇게 각진 형태로 변형된 듯 보이지만 공기저항 지수는 오히려 낮아졌다고 합니다. 측면부는 소형 로드스터 특유의 자세를 갖추고 있고 후면부는 볼륨감이 부각된 모습입니다. 하드탑 컨버터블 모델인 만큼 루프 개폐 여부에 따라 쿠페와 로드스터를 오갈 수 있는데요. 지붕을 여는데 약 20초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루프 패널은 마그네슘과 플라스틱으로 제작해 무게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실내는 벤츠 스포츠카만의 특징이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D카 스티어링 휠에 원통형 계기판, Z터빈 송풍구 디자인이 그것인데요. 대신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다른 모델과 너무 동일하기 때문에 독창성은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2인승의 시트는 얇지만 편안한 자세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몸을 감싸면서 지지하는 능력도 충분한데요. 여기에 로드스터 특성상 시트 이동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센터 콘솔과 암레스트에는 솔라 레드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픈형 모델인 만큼 시트가 태양열에 취약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트에는 태양열 반사 코팅이 입혀졌다고 합니다. 목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는 에어스카프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시트 뒤편에 장착된 이동식 글래스 패널은 머리 쪽으로 불어주는 바람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286리터입니다. 경쟁 모델인 BMW G4의 226리터보다 넓은 용량을 갖습니다. 물론 둘 다 좁지만 차량 특성상 지적받을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SLK는 SLK 200 6,650만원, SLK 350 8,29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벤츠 SLK 200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배기량이 좀 적어서 소폭 좀 부족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임시적으로 주행 안전장치를 잠시 해제를 시켜보고요. 변속 모드는 스포츠 모드를 기초로 패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전개하고 달려나가고 있을 때 1.8L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만큼 아주 이렇게 여유로운 가속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실질적으로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의 가속 능력을 보더라도 기대만큼은 아닌데요. 일단 한번 기록을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기록은 7.9초 정도를 마크해내고 있는데요. 제조사의 기록과 비교를 한다면 좀 한 1초가량이 처지기 때문에 좀 아쉬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엔진은 1.8L 터보 엔진, 최고 출력은 184마력을 낼 수 있고 최대 토크 27.5kgm를 갖고 있는데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 소폭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1.8L라는 배기량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좋은 효율성을 보여준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차량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기대하는 가속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반면 로드스터로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력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제 탑을 열고 주행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닫고 달리고 있지만, 탑을 열었을 때 시속 한 80에서 100 정도 직선 주행을 하고 있을 때 바람이 실내로 들이치는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뭐 충분히 로드스터를 즐기는 데 있어서 강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또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한다든지 했을 때 차량이 보여주는 어떤 그 거동 부분이 역시나 재미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앞쪽이 길고 뒤쪽이 짧은 이런 로드스터의 경우 민첩성이 잘 부각이 되는데, 그런 민첩성을 느끼면서 어떤 그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운전자와 어떤 이 차가 일체감이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변속기는 7단 자동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초기 그 세븐지 트로닉의 경우는 어떤 이 저속 구간에서 조금 이 쇼크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현재 이 버전 아무래도 이제 충분히 성숙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은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이제 현재처럼 이제 와이닝 모드를 달리고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엔진의 출력을 좀 쥐어짜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어비가 가끔 조금 답답할 때가 있고,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어떤 그 약간의 그 렉이 느껴진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물론 45 AMG의 경우 2리터에서 더 많은 출력을 짜내다 보니까 최소한의 이제 터보렉이 좀 더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출력이라는 부분이 보상을 시켜주는 만큼 메리트가 있는데, 현재 모델은 어떤 그 스포티한 주행을 노리기보다 어떤 그 패션카에 어울리는 그런 편안함 정도를 추구하는데 부족함 없는 성능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스펜션 역시도 살짝 이제 부드러운 느낌인데요. 현재 출력을 감안했을 때 여기서 더 단단해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즐기면서 드라이브를 하는 용도로 본다라면 현재의 셋업이 더 맞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코너링 스피드 자체가 아주 빠른 편은 아닙니다. 일단은 진입속도 부분에서 그렇게 뭐 우위에 서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제가속 때 아무래도 이제 그 가속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씩 아쉬움을 표하게 되는데, 제가속 때 이제 소폭 좀 아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차량의 이 거동, 이런 점에 의미를 두고 접근하셨을 때 만족감이 높아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계속적으로 이 출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분들께는 SLK 200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그 퍼포먼스, 이런 부분을 추구하고자 하시는 분의 경우라면 가격 차이가 조금 있더라도 상급 버전을 택하셔서 어떤 그 로드스터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짜릿한 운전의 재미까지를 느끼시는 것이 어떠실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포텐자 S001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한계를 넘어가거나 하더라도 돌아오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어떤 한계 캐치 부분에서는 충분한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어 특성을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는 언더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구륜구동 모델답게 리어가 살짝 흐르는 그런 면모 또한 비춰지고 있네요.
벤츠 SLK 200. 사실 뭐 1세대 모델부터 비롯해서 현재 이제 3세대 모델이라고 해서 시승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세대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한 2.5세대 정도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디자인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변했지만 예전 어떤 그 모델을 탔을 때와 어떤 드라이빙에 대한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생각만큼 이렇게 차이가 크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진 부분이 있다면 과거 대비 확실히 감성 부분에서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3리터대 자연흡기 엔진 이 정도가 뭐 가장 이상적인 매칭이 될 것 같고, 조금 욕심을 낸다라면 뭐 3리터대 터보 엔진이 들어가더라도 어떤 이 본질적인 소형 로드스터가 주는 재미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어쨌든 벤츠 SLK 오픈 에어링을 통해서 뭔가 다른 차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재미를 추구할 수 있으면서도 적당한 운전 재미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러면서도 패션카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점, 그 점이 바로 현재 이 SLK 200이 갖는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주행연비 부분도 충분히 좋은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내 주행 때의 주행 연비 7에서 8 정도를 갈 수 있으니까 차량의 특성 등을 생각했을 때는 뭐 충분히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만난 메르세데스 벤츠 SLK 200 스포츠카로 분류하기에는 가속이 조금 느립니다. 때문에 어떤 그 패션카, 스포츠 패션카라는 장르에 놓고 바라본다라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물론 상급 모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함을 추구하고자 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는 해당 모델로 접근을 하셔서 만족도를 높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 이제 가격 등을 감안해서 뭔가 순수 스포츠성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의 경우라면 A45 AMG 같은 좋은 솔루션도 있으니까 그쪽을 바라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스타일을 비롯해서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그러면서도 짜릿한 손맛을 들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바로 SLK 200이 갖는 가장 확실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벤츠의 소형 로드스터 SLK 200을 만나봤습니다. 가속이 느려, 가속이.